조직이나 사회에서 오래된 방식이랑 새로운 아이디어가 부딪히는 거, 우리 모두 매일같이 느끼는 거잖아요. 오늘은요, 이 해묵은 갈등을 아주 새로운 관점으로 풀어내는 하나의 틀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파고들 문제의 핵심입니다. 도대체 왜 구세대의 가치와 신세대의 변화는 항상 이렇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걸까요? 그리고 정말 그 해법이라는 게 있기는 한 걸까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나갈지 한번 보시죠. 먼저 세대 충돌의 본질부터 짚어보고요. 이걸 분석하는 아주 독특한 3세대 프레임워크라는 걸 살펴볼 겁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한국 문화 속에서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또 우리 사회의 중요한 기동들이 왜 흔들리고 있는지 진단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화를 향한 길은 무엇일지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바로 세대의 충돌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의견 차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왜 낡은 것과 새로운 것은 이렇게 계속 맞서야만 하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에서 혹은 사회에서 겪는 그 갈등들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그냥 표면에 드러난 증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 밑에는 훨씬 더 깊고 구조적인 문제가 숨어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그 구조를 한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서 아주 흥미로운 틀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3세대 프레임워크라는 건데요. 이건 모든 세대에게 각자 맡아야 할 고유한 역할이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어떠세요? 정말 도발적인 문장이죠? 이 프레임워크에서는요, 첫 번째 기둥인 베이비 부머 세대를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어른 세대로 봅니다. 그들이 바로 전통을 다음 세대로 넘겨줄 책임이 있는 계승자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이 3세대 모델이 한눈에 들어오실 텐데요. 흐름은 이렇습니다. 먼저 어른 세대인 베이비 부머가 선조들의 지혜와 전통을 굳건히 지키고 물려줍니다. 그 다음 중간에 있는 다리 세대, 즉 X세대가 그 전통을 넘겨받아서 미래에 맞게끔 잘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손 세대인 디지털 세대가 그 탄탄한 기반 위에서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건설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주 건강하고 이상적인 지혜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가 바로 여기서 생깁니다. 만약에 어른 세대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전통을 올바르게 넘겨주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중간에 낀 X세대는 방향을 잃고 헤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혼란은 고스란히 디지털 세대에게로 이어져서 결국 그들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 한마디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시스템이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프레임워크를 좀 더 재밌게 이해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문화적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바로 한국 문화입니다. 이 분석에 따르면요, 한국 문화가 가진 독특한 이중성 속에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거 정말 흥미로운 대비 아닌가요?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배우기 쉬운 문자잖아요. 그런데 한국 문화의 핵심인 정을 이해하는 건 세계에서 가장 어렵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정말 쉬운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세상 어떤 것보다 복잡하고 깊다는 뜻이죠. 정이 바로 그 깊이의 핵심인데요. 여러분, 정이라는 단어 외국인에게 설명하기 정말 어렵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단순한 사랑이나 동정심과는 차원이 다른, 말로는 다 설명하기 힘든 우리라는 끈끈한 공동체 의식, 오랜 시간을 함께 겪어야만 비로소 느낄 수 있는 바로 그 감정이죠. 그럼 이 문화적 깊이가 왜 중요할까요? 이 분석에 따르면 이게 제대로 보존되고 발전하기만 한다면 앞으로 전 세계가 지금의 K-팝, K-드라마 같은 표면적인 문화를 넘어서 한국의 정신적인 깊이를 배우러 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미래의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문제 진단, 그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대 간의 단절 문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회를 단단하게 떠받쳐야 할 핵심 기둥들마저 무너지고 있다는 아주 심각한 지적이 나옵니다. 이 분석에서는 우리 사회의 세 가지 핵심 기둥을 딱 짚어내는데요. 바로 기업, 종교, 그리고 정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 기둥 모두가 본래의 목적을 잃고 길을 헤매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기둥인 기업부터 한번 볼까요? 많은 기업인들이 스스로를 사회에 기여하는 사업가라고 부르지만 그 실제 모습을 들여다보면 이윤만을 쫓는 장사치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이롭게 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그런 진정한 사업의 의미를 잊었다는 날카로운 지적이죠. 두 번째 기둥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는 종교인이라고 하지만 인간과 세상의 근본에 대한 더 높은 차원의 진리를 가르치기보다는 그냥 복을 비는 기복신앙이나 형식적인 믿음에만 머무르는 신앙인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둥, 정부, 즉 정치에 대해서는요, 정말 아주 직설적인 비판이 나옵니다. 특정 정당이나 진영을 가리는 게 아니라 정치권 전체가 제 역할을 못하고 개판이라면서 시스템 전체가 실패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의 뿌리는 하나로 토합니다. 기업이든 종교든 정부든 사회를 이끌어야 할 리더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우리 사회 전체의 혼란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진단만 하고 끝낼 순 없겠죠? 과연 해법은 뭘까요? 지금부터는 이 분석이 제시하는 해결책을 들여다볼 텐데요. 핵심 키워드는 바로 연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구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논문 쓰고 하는 학문적인 공부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각 개인과 조직이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같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자신의 진짜 목적과 역할을 찾기 위한 깊은 성찰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구체적인 시점까지 제시가 됩니다. 바로 2025년. 이때부터 이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는 건데요. 만약 더 늦어지면 우리 사회가 걷잡을 수 없는 어려움에 빠질 거라는 경고도 함께 나옵니다. 꽤나 긴박하게 들리죠? 이 연구를 통해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표는 정말 스케일이 큽니다. 우리가 가진 깊은 문화적 가치를 잘 다듬고 각자의 역할을 바로 세워서 대한민국이 인류 전체를 비추는 빛과 등불이 되게 하자는 아주 원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 사회가 그리고 우리 각자가 자신의 존재 이유와 목적에 대한 이런 깊은 연구를 시작하지 않는다면 과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대 간의 충돌과 사회적 혼란은 영원히 반복될 수밖에 없는 운명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